네, 징역 몇 년 이런 문구까지 추가해서 경찰청을 거쳐 울산청에 도착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김기현 첩보문건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 겁니다. 송병기가 2017년 10월에 청와대에 첩보문건을 넣은 이후에 청와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라는 의혹인 것이죠. 청와대는 그대로 이첩했습니다라는 것이고 지금 한국당이나 이런 쪽에서 무슨 얘기예요? 사실상 재가공되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자, 곽상도 한국당 의원 그제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비리 죄명과 법정형이 추가되어 경찰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삭제된 부분은 민정비서관실이 추가로 수집한 첩보 등에 비추어 비리 혐의가 약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추가된 사항은 비리를 광범위하게 민정비서관실에서 수집해온 것임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쉽게 좀 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송병기가 예를 들면 첩보를 청와대 2017년 10월에 넣은 게 문서가 이거라고 치자고요. 이거 당연히 아니에요. 우리 방송에서 큐시트인데 이거예요. 그러면 경찰에 하달될 때는 요거 그대로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청와대가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저희 메모한 거 이런 거 그대로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황수영 기자, 지금 어떤 의혹입니까? 네, 물론 이제 곽상도 한국당 의원의 주장이긴 합니다. 예. 이제 최초 문건에 뭐 법정형, 죄목 이제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다고 하는 건데요. 당초 청와대가 뭐라고 했어요? 이제 보기 좋게 정리만 했다 뭐 이런 취지의 해명을 내놨었죠. 그런데 검찰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초 문건과 청와대발 문건 속의 그 표현과 형식이 상당히 차이가 있고 또 심지어는 정보를 청와대에서 따로 수집한 정황도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제 김 전 시장이 이 문건을 실제로 봤다고 했잖아요. 예. 본인은 이것이 마치 공소장 같았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 평론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 말하는 사람마다 내용이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정권의 민정수석실은 불순물은 다 제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직무 범위에 있지 않는 불순물인 거죠. 아하. 왜냐하면 민간인 내지는 선출직 공직자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불순물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앵커께서 그대로 넘겨야 된다. 그대로도 사실은 넘기면 안 되죠. 그대로 왜냐하면 넘기면 안 된다? 그대로 넘기면은 어디로 넘겼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디로 넘겼냐가 왜 중요합니까? 경찰이면 경찰이 뭐 하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복지부면 복지부가 뭐 하는 곳이에요. 그 조직 본연의 임무들이 있는 거예요. 본연의 업무. 그러면은 거기다 넘겨줬다는 거는 뭐냐면 그걸 본연의 임무를 하라는 의미가 돼버리는 겁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그 입법부와 선거와 민간인과 이런 거 관련된 거는 넘기는 것조차 악용될 소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예. 두 번째 백원우 예. 비서관께서 전 비서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했었죠? 이거 그대로 넘겼다 그랬어요. 아까 그대로 말씀하신 있죠. 거. 그대로. 근데 지금 보면은 정황상 그대로가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죠? 예. 그리고 세 번째, 고민정 대변인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추가하지 않았다. 추가하지도 않았고 문자로 온 거를 조금 건드렸다. 보기 좋게만 건드렸다 했다. 그랬는데 송병기 전 이제 부시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에는 구두로만 불러줬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들이 지금 너무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지금 달라요. 다르기 달라요. 때문에 신조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이게 어디서 한 군데서 정리해서 발표를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참 믿기 힘든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예. 이번에 이게 어긋나고 있는 걸 굉장히 위험한 지점이 발생하는 게 송병기 그 부시장이 실제로 본인은 구체적인 제보를 한 적이 없다라고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 전달했으니까. 그러니까 울산 바닥인 사람 다 아는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맞아요. 그게 어떤 자세한 형태의 보고서로 가공이 되었다 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송병기 시장도 본인이 제보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 정보를 취득한 주체들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 예. 또는 민정수석실에서 그 이전부터 그 정보를 다른 경로로 인지하고 수집했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송병기 부시장의 말을 들어보면 말이 안 되거든요. 본인은 그냥 울산 바닥에 떠도는 얘기를 했을 뿐인데 이런 생생한 공소장 수준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이미 가공한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송병기 부시장 제보를 하니까 이제 그 초에 불을 켜고 이제 넘긴 것이다. 뭐 이런 정도의 상황으로 인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우선 고민정 대변인의 해명은 무너졌고 무너졌다.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시간관계상 되는 것인지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본바로는
고래고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그 민정팀이 간 것도 아니야. 가서 그걸 본 것도 아니다 이랬고 어떤 경로로 저기에 추가된 정보들을 입수했는지도 이제 해명해야 됩니다. 아하. 그게 아니라면 이거는 뭐 또다시 사찰 주체를 놓고 논란일 수 있죠. 이거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실은 그 문건에 대한 궁금증은 컸었고 이게 이제 울산청에 도달한 첩보 문건이 과연 어떠한 형태였을까가 궁금했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송병기가 처음에 2017년 10월에 청와대에 넣은 그 문건과 경찰에 최종 하달된 것과 비교를 해보면 답이 딱 나오는 것인데 지금 검찰이 두 개 다 손에 쥐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청와대에 손이 탔는지가 그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박상도 의원은, 김기현 비리가 혐의가 약한 것은 청와대에서 삭제했다는 거예요. 청와대 손 타면서. 그리고 청와대가 자체 입수한 의혹 추가. 의혹별 적용 죄명. 이거 같은 경우는 법정 형량 무슨 3년, 5년, 7년 이런 것까지도 다 넣어서 추가. 청와대가 이쯤 되면 김기현 비리를 광범위하게 수집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라는 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이자 검찰도 저런 부분을 저렇게 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게 왜 하명 수사냐면요. 세 번째입니다. 의혹별로 적용한 죄명 법정 영향 추가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집중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원찮은 걸 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 수사가 지방선거 있기 1년 전부터 이제 수사가 시작됐다가 혐의가 좀 약해서 내사 종결한 사건이거든요. 이거를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부임을 하면서 그 수사팀을 경질해서 다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렵에 첩보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번이 아니고 이런 문건이 두세 차례 업그레이드 돼서 갔을 거예요. 그리고 경찰 출신 민정비서관실의 행정관과 그다음에 엊그저께 그 안타까웠게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검찰 출신 수사관들이 울산에 출장 갔다는 게 한 차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두세 차례 갔다 그러면은 저는 완전히 표적 수사로 김기현 시장, 한국당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아주 총력전을 편 거거든요. 그러고 이제 저는 지금까지 제가 기자 생활도 해봤습니다만 청와대와 경찰과 이 청와대에서도 비서실장과 대변인 말이 이렇게 틀린 적이 본 적이 없어요. 또 이 첩보 입수 경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캠핑장인지 선거 캠프인지도 헷갈려갖고 이렇게 말도 안 맞는 것도 처음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좀 궁금증 하나가 생겨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그거 그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 아마 좀 간 빠르신 분들은 하셨을 텐데. 자, 그렇다면 이 첩보 문건이요. 그냥 문무 행정관 정도 선에서 저게 재가공됐을까요? 이런 궁금증이 남잖아요. 자, 어쨌든 송병기로부터 청와대에 들어간 첩보 문건을 처음에 받은 것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의 문무 행정관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행정관이 지금 청와대를 나와서 지금 이제 총리실 사무관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검찰이 그 총리실 압수수색한 게 저거예요. 저 문무행정관 PC랑 이런 거 보려고. 근데 여기서 남는 궁금증. 자, 송병기가 어쨌든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무행정관한테 그 문건을 처음에 전달합니다. 그 상사가 누구였어요? 바로 위에 직속상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그 위에 또 상사 누구예요? 조국. 저 사람들 자유로울까? 어떻습니까? 저는요, 이미 뭐 백원우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여기에서 말이 엇갈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첩보를 전달만 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지금 봤을 때는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요. 저는 뭐 고래고기 사건으로 뭐 그 백원우 팀이라는 사람들을 보냈다고 하는 것도 지금 와서는 해명이 좀 약해 보이고 저는 이 상황 속에서 결국은 그때 유재수 무마건이랑 비슷하게 서로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겁니다. 폭탄 돌리기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다시 한번 또 이태원 살인 사건처럼 죽긴 죽었는데 누가 죽였는지 모른다. 이 상태로 이걸 만약 뭉개려고 하는 것이라면은 저는 이거 계속 쌓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정실에서 있었던 수많은 모순된 불법 행위들에 대해 가지고 김태우 수사관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증언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지금 그 안에 있었던 모순들의 절반이라도 풀었을까요? 저는 이런 식으로 몇 개 이렇게 선반에 쌓아놓은 것들이 한 번에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그리고 그 키는 최근에 동부지검에서 적극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조국 수석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거나 부도덕한 사람이 되는 그런 패스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쯤 하고요. 이번에는 송병기 부시장 얘기를 좀 잠깐 해볼 텐데요.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송병기 부시장의 최근 모습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영상 보시고요. 이번엔 뭐 송병기 땅 얘기입니다. 자,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오시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제보했던 일부 주장은 제 양심을 걸고 단연코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김기현 시장 도장을 알려준 이유가 뭡니까? 청와대
자, 송병기 부시장 글쎄요. 참. 땅을 산 모양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5년 전에 샀답니다. 땅 사는 거 살 수 있죠. 돈 있으면 뭐 땅 사는 게 뭐가 문제예요. 합법적으로 사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송병기의 땅 매입이 조금 이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황수영 기자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좀 시점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때는 2014년 12월이었습니다. 뭐 말씀처럼 송 부시장 그때는 이제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인들과 함께 울산시에 있는 땅을 한 12억 정도 주고 샀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공무원들 땅 살 수 있어요.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송 부시장이 땅을 사고 나서 불과 4개월 뒤에 울산시에서 그 땅 인근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을 해줍니다. 하하. 또 공교롭게도 그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김기현 전 시장 형제에 대해 고발을 이어갔던 그 건설업자 김모 씨 기억하시죠? 김모 씨 기억하죠? 그분이 건설업자. 주체자입니다. 아하. 이렇다 보니까 한국당에서는 이 송 부시장과 건설업자 김모 씨가 이제 친분이 쭉 있었던 것으로는 알려져 왔잖아요. 네. 친분을 넘어서서 서로 내부 개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익을 챙긴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필이면 저분은 땅을 사도 왜 저기 땅을 샀느냐 이제 이런 것인데 한번 시청자 여러분 저 지도 하나 저희가 준비해봤어요. 참 이게 얼마나 기막히냐면 저기 빨간색 저 네모칸이 건설업자 김기현 고발인의 아파트 사업 추진 부지예요. 실제로 언제입니까? 최근에 저기 아파트 완공됐어요. 6월 달인가 완공됐을 거예요. 올해 6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저기 아파트 완공이 됐습니다. 900세대가 넘는다고 하던데. 아무튼 그렇고 송병기가 지금 땅 산 데 보세요 한번. 그 아파트 들어선 데랑 직선거리로 50머 타면 거의 그냥 붙어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김기현을 고발한 어떻게 보면 김기현의 약간 반대쪽에 있는 사람의 땅을 송병기가 샀다. 글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평론가? 일단 해서는 안 되죠. 네. 왜냐하면 아까 황 기자님께서는 공무원이 땅을 살 수 있다 그러는데요. 네. 자기 직무와 연관된 이해관계가 충돌될 만한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재정을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예타 면제된 그거 제가 뭐 예타가 면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이런 건 제가 거의 다 압니다. 그러면 그런 정보를 먼저 한다고 제가 땅 사면 괜찮습니까?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당연히. 이분이 그 당시에 위치가 뭐예요? 교통정- 교통건설국장이에요. 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이 그 위치에서 자기 지역에 땅을 산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이해충돌이고 그거는 내부 정보 이용일 가능성이 너무 많은 겁니다. 공직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이거는. 예. 아니 근데 진짜 요건 제가 보니까요. 네, 박 의원님. 울산시에서 평당 한 300만 원 정도 주는 거거든요. 이 땅이 368평인데 네. 지인과 같이 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송병기 부시장이 자기 돈은 투자하지 않고 아마 지인하고 엎어 갖고 아마 샀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요. 예. 이 도시계획은 이제 다른 부서에서 해요. 그런데 이제 송병기 부시장은 교통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교통건설국장이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단 말이죠. 그러고 주택 건설 사업에 들어가서 바로 노른자위 그 위치이기 때문에 울산에서도 그 당시면은 이제 300만 원 정도면은 이게 비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거를 노려서 아마 같이 다른 분들과 같이 이름만 올려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렇게 송병기 제가 참 저기 아까 그 아파트가 올해 6월 완공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보니까 지난해 6월 이미 완공이 됐군요. 예. 네, 근데 이게 잘 보시면 예정된 도로가 뚫리면이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방 공무원들이 가장 곤란함을 겪는 게 땅 샀는데 맹지에 도로 뚫어가지고 땅값 10배 뛰고 이래가지고 가장 많이 잡혀갑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울산시랑 광역자치단체 어쨌든 교통국장 정도가 이걸 벌였다고 한다면은 저는 앞으로 이번 정부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여러 정책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부 단속 심하게 해야 될 것 같은 것이 청와대 대변인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건물 사고 뭐 청와대 내 민정수석은 사모펀드 투자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도덕성에 심대한 타격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게 송병기 부시장이 당시에 평당 얼마에 샀냐면 340만 원 정도에 샀는데 이미 지금 한 평당 700만 원에 거래가 된대요. 그러니까 더블 이상 오른 거예요. 근데 저 내년에 저 송병기 땅 앞에 저 도로가 지나간답니다. 그러면 가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폭등할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뉴스 접하면 우리 국민들 화나는 겁니다. 제가
제가 예. 당이 여당이잖아요. 근데 제가 조국 전 장관 때부터 계속 봐오면서 답답한 게 뭐냐면요. 이 공무원들이 다 이걸 다 보고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적당하게 가능하다고 하면은요. 저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요. 내부 정보로 돈 벌 수 있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거는 반드시 깔끔하게 털고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송병기 부시장의 수상한 땅 매입 얘기까지 해봤고요.